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심해지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종아리를 관리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 건데,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많은 분들의 비명을 지르게 했던 종아리에 대해 자세히 다뤄볼게요. 종아리는 제가 정말 자주 다루는 주제로 인체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중요한 부위입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종아리가 쉽게 뭉칠 수밖에 없고, 하이힐이나 등산 혹은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주 부종이 생기거나 심할 경우 하지 정맥류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평소에 종아리 스트레칭과 근막이완을 전혀 안 하거나 종아리 운동을 깊이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고 꼭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선 종아리가 어떻게 붓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혈액순환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혈액순환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들이 혈관을 타고 몸을 돌고 나서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조직으로 혈액을 보내는 빨간 혈관을 동맥이라고 부르고, 산소와 에너지를 세포에 전달한 후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는 파란 혈관을 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강한 심장 수축으로 뿜어져 나오는 피를 세포에 전달하는 동맥과 달리 정맥은 혈압이 약하기 때문에 혈액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근육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에 위치한 다리에 몰린 피를 위로 올리는데 가장 많이 힘이 필요한데, 이때 바로 중요한 담당을 하는 근육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림으로 보여드릴 건데, 종아리 쪽 정맥은 종아리 근육 사이를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며 위로 뻗어 있습니다. 이때 달리기나 카프레이즈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여 근육이 더 굵어지며 아래쪽 정맥을 눌러 피를 위로 밀어주고 이완하며 빈 공간에 아래쪽 피를 채워 넣습니다. 이때 간혹 피가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막 안에는 밸브가 있기 때문에 수축할 때 밸브가 열리고 이완할 때 밸브가 닫히기 때문에 피가 거꾸로 역행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언제 대체 종아리가 부어 보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로 종아리 근육이 짧은 상태에서 과하게 긴장되어 있으면 종아리가 붓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종아리 근육이 오랜 시간 짧아져 있다면 정맥이 눌린 상태에서 제대로 이완이 안 되니 정말 당연하게도 정맥을 위로 올려보내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맥 피가 종아리에 모이게 되고 결국 다리에 붓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하이힐을 자주 신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종아리가 짧은 위치에 놓여 사용되기 때문에 다리에 붓기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오랜 시간 서 있는 상태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백화점과 같이 서비스 관련 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동 없이 오랜 시간 가만히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종아리는 오랜 시간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럼 당연하게도 피가 종아리에 많이 모이게 되고 심하면 혈관이 늘어나 밸브가 제대로 닫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근육이 수축하더라도 밸브가 제대로 닫히지 않기 때문에 피가 거꾸로 역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심층 정맥뿐만이 아니라 피부에 가까이 있는 표층 정맥에도 피가 고이기 때문에 다리가 붓고 피부 밑으로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지금 본인의 종아리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럼 과연 어떻게 종아리를 관리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 건데, 먼저 근막이완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간 짧아진 종아리 근육을 갑자기 막 스트레칭하거나 운동하면 근육이 놀라서 종아리 쪽으로 쥐가 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막이완 영상을 예전에 많이 올려놨으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종아리 근육은 앉아있을 때도 발목은 펴, 무릎은 굽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발목을 위로 굽힌 상태에서 벽에 놓아 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무릎을 편 상태에서 몸통은 허벅지와 수평을 유지하며 벽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 후에 20초에서 30초간 늘려준 뒤에 천천히 되돌아오시면 돼요. 점진적으로 가동 범위를 늘려주며 5회 정도 반복하는데, 마지막으로 신장성 수축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신장성 수축이란 근육이 저항에 대해 버티면서 천천히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덤벨 커를 할 때 덤벨 저항에 버티며 팔을 천천히 내리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수축 방법을 이용한 운동은 근육의 기능 회복을 촉진시키고 탄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먼저
먼저 벽을 짚은 후에 스텝박스에 발끝을 위치시키고 늘리고자 하는 발로 서서 5초 동안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시 올라갈 때는 반대편 다리를 이용하거나 팔을 이용해서 종아리 부담을 줄여주면 아주 좋습니다. 10회 반복하며 충분히 쉬어준 뒤에 총 3세트를 진행해주세요. 하지만 꾸준한 관리에도 붓기가 지속되시는 분들은 의료진에게 꼭 진료를 받아보시고 약물 또는 필요한 처방을 받는 것을 가장 추천드릴게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일반 압박 스타킹과 다르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압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떨어진 하지정맥을 보조할 뿐만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혈액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론적으로 왜 종아리 근막이완을 해야 하는지 다뤄봤으니 제가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종아리를 고통스럽게, 아니 건강을 위해 근막이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Feel it in my body, feel it in my feet, and it feels so good inside. When I hear that music, it gets me on my feet.